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새. 갑자기 왜 참새냐고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레포츠 공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어요. 농구장도 있고요. 축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있죠. 롤러 브레이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고 또 이제 소공원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 소공원 한가운데에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팔각정은 아니고 사각정, 이렇게 네모난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에서 가끔 쉬고 그래요. 며칠 전에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데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풀밭에 참새가 있더라고요. 참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참새가 날개를 다쳤어요. 벌써 날개가 축 처져 있고 화다닥 화다닥 하면서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다른 참새 한 마리가 이 참새를 도와주려고 부리로 깃부분을 막 잡아당기고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참새 한 마리는 약간 떨어진 데서 도와주려고 막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신기한 동물들의 영상, 이런 영상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텔레비전 프로도 있고요. 그래서 얼른 이건 동영상으로 찍어야 돼.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잠깐 움직이는 그 동작이 새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나 봐요. 잠시 후에 새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데 이제 자그마한 나무, 작은 꽃나무들로 된 이렇게 그 덤불이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뒤를 살펴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봐도 없어요. 그 사이에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은 찍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두 마리가 이제 이 다친 참새를 이렇게 도와서 부리로 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서 함께 날아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참새가 많이 안 다쳐서 다행히 날아갔다면 다행이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람을, 다친 사람 한 명을 두 사람이 들고 떠매고 어딘가라 이동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새들은, 그 새들은 작은 새 두 마리가 자기 동료를 어떻게 떠매고 간 거예요. 물론 뭐 그 새가 생각보다는 덜 다쳐서 날아갔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어쨌건 간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모든 사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참새에게도 우정 또는 사랑 또는 배려 혹은 친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을 아주 고귀하게 만드는 덕성이죠. 그런데 참새에게도 그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즘 장마철이고 해서 길거리를 지나다가 가끔 지렁이를 만납니다. 물이 하도 많으니까 흙 속에 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보도블럭 같은 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가능하면 작은 동물이라도 밟지 않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풀 있는 데로 이렇게 옮겨주고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 지렁이들이 보도블럭으로 잘못 나와가지고 데워가지고 뜨거워서 그냥 타서 죽는 그런 것도 많이 봐요. 지렁이는 지력이 아주 약한 동물이니까 아마 지렁이쯤 되면은 뭐 사랑이니 배려니 친절이니 하는 이거 참새 수준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참새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이제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에게는 그것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과연 많은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없기도 하려니와 심지어는 그 반대의 경우,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배려의 반대는 무관심이거나 오히려 배척이죠. 이런 것도 또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특이합니다. 나쁘려면은 악마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좋으려면은 천사같이 좋을 수도 있죠. 무한 나쁜 것, 무한 좋은 것까지 전부 가능한 것이 인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참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참새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로서 제가 어렸을 때 참새하고 친했어요. 뭐 사귀었다는 게 아니고 참새를 자주 보고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마당에서 참새가 노는 건 뭐 일상다반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 참새들이 떼를 지어서 논에 날라와요. 이렇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막 까맣게 그냥 날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에 앉아가지고 이제 벼가 처음 피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곡식이 열기 시작할 때를 팬다고 그래요. 이 팰 때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모양만, 쭉정이 모양만 생기고 그 안에 이제 즙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물이었다가 점점 영양가 있는 즙, 그 다음에 이제 젤이 되겠죠. 젤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즙이었던 수준에서 이 참새들이 날아와서 이것을 짜가지고 그 즙을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즙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 곡식이 쭉정이가 되면서 하얗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가을에 소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농부들이 새를 쫓으려고 허수아비를 세워요. 그리고 아이들을 시켜서 시간 날 때,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혹은 주말에 혹은 시간 날 때 가서 새를 봐라 그래요. 새를 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서 기다렸다가 새가 오면 쫓아내기도 하고, 또 이제 원두막 같은 것을 지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감자나 뭐 옥수수나 이런 걸 가져가서 먹으면서, 또는 그 딱지, 요즘으로 말하면 카드죠. 뭐 동그랗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진 딱지 같은 걸 가지고 노는 방식이 있죠. 예, 그렇게 놀면서 지냈던 그러한 추억도 있습니다. 예, 이 참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 마오쩌둥 시대에 이 참새 퇴치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마오쩌둥, 중국 최고 지도자가 보니까 인민은 많은데 곡식이 부족해요. 근데 저 참새란 놈이 벼를 아주 못 자라도록, 소출량이 줄어들도록 다 빨아먹으니까 얘를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운동을 벌려서 수억 명이 참새 소탕에 동원이 됐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 북경대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에 해당되는 아주 초일류 대학인데, 그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참새를 잡으러 다닐 정도로 이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참새가 아마 수억 마리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오쩌둥은 목표에 도달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참새가 줄어들으니까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해충들도 잡아먹는 거예요. 메뚜기라든가 이런 것도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천적이 사라지니까 이 해충들이 극심하게 생겨나가지고 곡식은 오히려 전보다 더 수확량이 폭 줄어들어 버리고, 이렇게 돼서 식량 부족에 의해서 기근이 들고 무려 수천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굶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교의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드라는 이제 전 우주를 지배한다고 하는 중국의 신인데, 인드라망 하면 그물망자죠. 우주가 그물처럼 엮여져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금으로 코, 열십자로 되어 있는 그 교차점을 코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 1번과 코 2번이 일단은 따로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 2를 잡아다니면 코 2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코 3에 영향을 미치죠. 이것을 요즘 뭐 나비 효과라고도 하고 또는 풍선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풍선을 가운데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쪽을 누르면 이쪽으로 커지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으로 커지잖아요. 그래서 뭐 태평양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북경에서 뭐 무슨 태풍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태풍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세계는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참새 하나가 참새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충들과 연결되어 있고 곡식과 연결되어 있고 또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안 좋다고 한쪽만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 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나만 잘 되려고 해서 남을 이용하거나 하면 얼핏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빙빙빙빙 돌아서 저쪽으로 해서 나에게 또 나쁜 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인과라고 해서 자기 잘못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 뭐 혹은 자기가 잘하면 그것도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그게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는 알 수가 없긴 하나 어쨌든 우주의 모든 사물이 그물코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독립체인 나 자신은 한편으로는 독립된 나 자신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성이 없어요. 연관된 관계론적으로 보면 관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단위일 뿐이에요.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한편으로는 관계론적인 존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뭐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뭔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투쟁도 해야 되고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 또 관계론적으로 보면 호혜평등하고 남도 생각하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한편으로는 그 반대되는 관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또 조화를 할 수도 있는 관계예요. 어쨌든 간에 이 참새라고 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머리다. 새같이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새 중에도 참새는 굉장히 작으니까 뇌가 아마 아주 적을 거예요. 그런 뇌가 아주 작은 참새조차도 우정과 사랑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과연 나는 얼마나 친구들에게 우정을 보이고 있고 사랑을 보이고 있으며 얼마나 나의 품성은 참새보다 좀 나으냐 혹은 참새만 못하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